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6분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50분 조금 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종목 이야기 알차게 준비해 놓은 라이브 매매 타임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적어서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종목 상담 원활하게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415포인트입니다. 전 시간대와 크게 달라진 바 없고요. 한 3포인트 정도 낙폭이 기록이 됩니다. 2410선도 지금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일중흐름 보시다시피 2420포인트부터 2412포인트까지 빠졌었고요. 다시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위아래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변동 사항도 크지가 않은 관망세가 짙은 장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이 많이 파네요. 1736억 원 팝니다. 또 기관도 540억 원 팝니다. 하지만 개인은 1787억 원 저가 매수 그리고 관망세에서 오히려 사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673.99포인트 오히려 전 시간대보다 코스닥은 조금 지수 낙폭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0.28% 하락인데요. 일단은 뭐 675포인트 위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일중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676포인트부터 67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중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사고요. 외국인, 기관이 팝니다. 외국인은 264억 원, 기관은 624억 원 각각 팔고요. 개인은 1,055억 원 오히려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다. 지금 체크가 되실 겁니다. 원달러 환율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하루 핑퐁입니다. 지금 어제는 원달러 환율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올라오면서 1129원 90전입니다. 일단 1130원대에서 지금 위아래로 하루하루씩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했고요. 인기 검색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 조선주, 금호산업, 홈캐스트, 포스코, 이상네트워크스 5종목입니다. 조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주 오늘 상승폭이 전체적으로 업종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중공업 상승폭이 무려 7.61%입니다.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모두 올라가고요. 현대상선만이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인데 사실 현대상선은 나머지 4종목과는 영위하는 사업군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운임 및 신조선가 상승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운임 신조선가 상승에 따른 발주 회복으로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레포트에 나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2위 종목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 그동안에 이제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하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입니다. 100억 원 규모고요. 주주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일 장 공시가 됐고 오늘 장중에는 9,59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상승폭 많이 반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홈캐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인간배아 연구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홈캐스트가 오늘 주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아와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규정 치료 허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라고 밝히면서 홈캐스트가 현재도 12%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도 오늘 주가가 4% 가까운 상승입니다. 현재 가격 32만 4,500원, 3,500원대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3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당초 추정치보다 낮췄음에도 2분기 저점으로 3분기, 4분기까지 이익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포스코는 오늘 주가 3%가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상네트워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미니 흥행 덕에 급등 얘기가 나왔는데 급등세는 지금 좀 진정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장중 고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윗꼬리 달고 지금 양봉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오늘 장중 고점은 1,450원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 카카오 미니가 제작에 참여하는 탱그램 디자인 연구소의 자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상 네트워크스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체크가 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리켐이고요. 뉴로스, 한국테크놀로지, 바이오리더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리켐부터 살펴볼 텐데 리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졌는데 현재도 상승 흐름은 이어가지만 급등은 좀 진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2차 전지 투자를 진행하는 중국에 리튬이온 전지 주 원료인 전해액 소재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줬고요.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 찍고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뉴로스 살펴보도록 하죠. 수소 전기차 공기압축기 분야 진출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탑재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역시나 뉴로스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6,49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뉴로스 역시 윗꼬리 달고 지금 쭉 빠져서 상승세가 둔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6,440원 고점이고요. 현재 가격은 5,630원에 불과합니다. 한국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악성 루머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통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11%가 넘게 상승하고요. 장중 고가는 1,480원입니다. 주가 하락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없다라고 루머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혀지면서 주가에 대해서 다시금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기 마련이죠. 바이오리더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중인 자궁 경부 상피 2형증 치료제 신약의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 바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10조 시장 세계 최초 신약 기대감이 이 상한가의 이유로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장중고가 7,670원, 상한가 현재도 문은 굳게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글로벌 텍스프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과의 합병 상장 첫날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 부근입니다. 24%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텍스프리는 외국인에게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유안타 제이로 스펙과의 합병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2시 43분 10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종목 상담 하단에 번호 지금 나오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진석 소장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수급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신 것처럼 어저께 외국계가 좀 수매수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투신권의 매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투신권은 현재 2,416선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투신권이 매도했던 5개 종목을 보면서, 투신권은 이 시점에서 과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신 것처럼 롯데쇼핑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 약 99개에 있는 점포를 이제 다 털고 나가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증시는 좀 하루 이틀 정도는 긍정적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모 증권사에서 지난주 페이퍼를 보면 이번에 롯데마트가 결국 중국에서 나오는 것은 잘 됐다는 평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떻게 엑시트 즉 탈출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중국계 몇몇 기업들이 롯데쇼핑에 즉 롯데마트의 어떤 인수 가격을 협상하고 있는데 롯데그룹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더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계속 매수하려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롯데쇼핑의 주가가 발전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최근 중국발 악재 속에서 무엇이 많은지 가장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롯데쇼핑 최근 들어서 외국계 어떤 매매 패턴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주가 들어서 9월달 들어서는 외국계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매수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이제는 철수할 것입니다. 그런 소식에 외국인 매수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이 아랫바는 결국 투신권의 매매 패턴인데요. 자, 투신권은 최근 들어서 9월달 이후에는 예상보다 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투신권의 기본 입장은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롯데그룹,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철수는 좋지만 과연 얼마나 받고 철수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커진 것 같고요. 따라서 전일 롯데쇼핑 관련돼서 투신권의 매도는 결국 중국에서 그만큼 자금이 나갈 때 아무래도 제값받기는 어렵겠다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은 9월달 들어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많은 분들이 얘기가 여전히 동일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8월 2일 즉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예상보다 정부가 건설업종 그리고 운영업종 즉 이제는 한 가구를 넘어서 두 가구 이상 가지고 있는 집 보유자는 이제 투기자다 이렇게 예상보다 좀 색깔로는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업종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하락을 넘어서 급락을 좀 보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비교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곧 보실 비교 차트의 모습입니다. 자, 많은 분들 특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결국 건설업종의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 결국 건설업종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비교 차트보다 그 WT 즉 유가를 좀 보시면서 리뷰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2017년 1월 달에는 배럴당 55달러, 최근 들어서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그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9.91달러로 마감해서 지난 6월 달 이후에 즉 41달러 저점을 보면 유가가 상승했다 이런 관점입니다. 따라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증권사 페이퍼를 보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9월 달 이후 유가가 어느덧 46달러에서 49달러, 장중에는 50달러 돌파했기 때문에 결국 유가가 오르고 있다. 그것은 결국 오일머니 즉 중동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중동발 수주가 많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그런 기대감 아주 좀 빠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요. 월봉 차트를 보면 2008년에 배럴당 146달러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급락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49달러를 하더라도 지난 2009년 때론 2014년까지 100달러 넘었었던 이때 모습 보면 최근에 결국 이렇게 유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중동발 호주와 맞물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커지는 것 같고요. 자, 비교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게 유가의 최근 패턴인데요. 2017년 들어서 유가가 결국 배럴당 45달러 밴드에서 멈추고 있고 이 가까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달에 유가가 소폭이나 올랐죠. 이래서 증권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현대건설을 클릭해 보면 현대건설의 주가의 패턴과 유가의 패턴이 좀 자세히 이렇게 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좀 흡사합니다 하는 평가를 가지고 있어서 이래서 현대건설의 주가를 사야 됩니다 하는 평가를 증권사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대건설을 만약 빼놓고요. 이번에 GS건설과 유가 변동성을 보면 좋겠습니다. 위에는 팩터가 결국 유가에 대한 변동이고 아래에는 GS건설인데요. GS건설과 유가 변동성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투신권이 매도했다는 것은 유가나 그런 패턴보다도 현대건설 중심으로 한 결국 한국 정부가 예상보다 부정적인 관점을 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투신권의 매도가 어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모비스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현대모비스는 좀 약간 의아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현대모비스 관련된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증권사 패턴들이 예상보다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투신권의 그 현대모비스 매도했던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증권사에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목표가가 예상보다 비슷합니다. 이베스트가 9월 12일 날 목표가가 30만원 제시해놨고요. 또한 삼성증권은 29일 날 30만원 그리고 지난 8월 22일 날 대인증권이 30만원. 증권사, 세계증권사가
현대모비스의 목표가를 30만 원대로 맞춰놨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마다 자체 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때는 1년간 목표가가 얼마 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을 수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2017년도 3분기 때 매출이 얼마며 순이익이 얼마며 그런 팩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30만 원 제시했다는 것은 즉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반증으로 보신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셀트리온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셀트리온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무래도 셀트리온 주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매도 매수를 떠나서 그동안 공매도 물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물량이 셀트리온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셀트리온의 주가가 10만원대, 11만원대, 때로 12만원대 이런 작은 박스권 내 매매에 있어서 결국 12만원대 공매도가 소위 공매도를 치면 그 종목이 결국 하락을 해가지고 그 공매도 친 물량들은 그만큼 이익을 봤던 그런 패턴인데 최근 들어서 13만 9천원대를 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셀트리온을 공매도를 치게 되면 손실이 클 수 있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 셀트리온이 50일 신고가를 넘어서 지금은 13만 9천 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14만 원, 때로 15만 원대까지 가야지 이제는 셀트리온은 공매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어떤 학습 효과를 주는 관점으로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의 주가 50일 신고가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투신권의 매도에 대해서 패턴들은 투신권도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 물량이 계속 많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신권의 매도가 결국 공매도 물량을 받기 위한 매도인지 몰라도 어저께는 셀트리온 50일 신고가 시장에서는 향유하고 있을 때 투신권을 매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리바트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현대리바트 어저께 이슈가 하나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현대리바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또한 M&A라기보다 현대그룹 내에서 서로 간에 합치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자재 유통기업이죠. 현대 HNS와 현대리바트를 합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런 이슈가 나오면 과연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투신권, 기관,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일 공시 이후에 외국인들은 그 전날에는 뭐 16,000 연주에 순 매도했지만 어저께 4,642주 순 매수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이 기관이 최근 들어서 지난 시기보다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 9월 6일 이후의 데이터인데요. 9월 6일 이후에 어저께 기관이 29,000 연주 매도했습니다. 따라서 기관 입장에 보면 이번에 합친 것을 기관들은 반대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현대리바트의 주가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반증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작 현재도 개인에 데이터 나오고 있지 않지만 기관은 79,000 연주 그리고 외국인들이 2만 연주 순 매수매도 엇갈려 있다는 보면 기본적으로 현대리바트 관련돼서 투신권을 넘어서 기관들은 일단 매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매도라는 의미를 보면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현대 HNS를 비롯해서 어떤 누가 합치더라도 현대리바트의 지금의 주가 50일 신고가가 31,000원대고요. 지금 50일 신저가가 21,200원. 지금의 주가가 50일 신저가에서 소폭이나 올랐지만 기관들은 지금보다 주가가 더 하락해야 된다. 그런 반증 속에서 전일 투신권이 매도했던 5개 종목 간단히 좀 리뷰를 드려봤습니다. 투신권 매도 종목 롯데쇼핑부터 현대리바트까지 5종목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제 5종목 들어볼 텐데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넷모블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게임 산업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좀 추가적으로 체크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이제 오늘 11월 중에 테라M이라는 그 PC 기반의 대작 모바일 게임이 런칭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마블게임즈가 리니지 투 레볼루션에 의존하고 있는 수익 구조를 조금 분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주가의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괜찮습니다. 전고점이 지금 16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점만 돌파하게 된다면 상장 후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가를 한번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게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게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는 전략 취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그 e스포츠에 대한 인기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e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모바일 게임도 PC로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e스포츠 열기가 뜨거워진다는 것 자체가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그리고 PC 게임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촉진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임사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으로는 지난주에 그 스톡옵션 행사로 보통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370주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넷마블 게임즈가 또 하반기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한 500여 명의 그 신규 인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앞으로 그 신규 게임 제작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계속해서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 게임즈의 경쟁력은 이어진다라고 보고요. 이 종목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지금 상장된 지 아직은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주가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눌렀었지만 향후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상장가가 사실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심리가 최근에는 조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16만 원대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시면서 홀딩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영진약품 보겠습니다. 영진약품을 말씀드렸던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결국은 제약주와 바이오주의 분위기 호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약주, 바이오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웬만하시면 그냥 홀딩을 가지고 이어가셔도 크게 흐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진약품 수액제와 항생제 그리고 호흡기관 용제를 생산하는 제약업체죠. 최근에 임상에 대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또 바이오 생산시설 조성으로 신규 성장 동력도 확보해 나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영진바이오 일반 산업단지 승인을 좀 따냈거든요. 그래서 남양공장 부지 주변에 2만여 제곱미터 추가로 매입해서 총 4만 5천 제곱미터의 산업단지, 대단지죠.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이제 생산시설에 대한 제약, 우려가 거의 다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영진약품이 양적 성장을 이어나갈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진약품은 수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의 수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이제 산단 내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신규 공장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매출 성장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조금 지루해요. 그래서 약간은 좀 횡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변동성도 아주 적은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약세장에서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 만원대에서는 지지대가 좀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테크놀로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OTP 시장 관련 업체죠. 카카오뱅크의 OTP 카드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조금 반등을 시도를 했었는데 오늘 약세장에 이어서 차익 매물이 약간 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회복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모습은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주가 9,700원대는 충분히 저가 매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체크해드릴 부분이 이제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의 P2P 대출 시장 신규 진출 관련된 이슈인데 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설립되기 전부터 인터넷 은행 시장에 가장 크게 기대를 했던 것이 바로 P2P 대출입니다. 개인 간 대출이죠. 우리가 월급 받고 쓰면서 남는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예금 이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것에서 착안한 게 P2P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인터넷 은행들이 K뱅크가 됐든 카카오뱅크가 됐든 바로 이 P2P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저는 인터넷 은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카카오, 그래서 관련해서 OTP 카드를 납품하고 있는 미래테크놀로지에도 좀 광범위한 수혜가 될 수 있다. 이건 물론 장기적인 모멘텀이지만 종목을 소개해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저점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고 가셔도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워요. 최근에 반등을 하다가 매물대에 맞고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카메라 모듈과 부품 업체죠. 부품을 삼성전기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그 주가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올랐었던 이 주가의 요인은 갤럭시 노트 8의 흥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8의 듀얼 카메라 OIS 2개를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 반등했고 아무래도 매물대이기 때문에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갤럭시 노트 8향 OIS가 아마 추가적인 생산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노트 8이 잘 팔리기 때문에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수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추세가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번 주는 홀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종목을 좀 교체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좀 홀딩하면서 흐름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서는 더 언급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기술적으로 47만 8,000원 이 부분 사양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고 있어요. 45만원, 46만원대에선 지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 상승, 전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리니지엠이란 게임은 모바일 게임 중에 평균 접속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평균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게임에 접속을 해놔요. 그렇다면 하루 종일 게임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게임에는 자동 사냥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플레이만 이제 켜놓아도 스스로 이제 사냥을 한다라는 말이죠. 접속 시간이 높을수록 유료 결제율은 늘어납니다. 그것은 게임의 공통적인 요소고 최근에 증권사에서 리니지엠의 일평균 매출액이 60억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실적이 받쳐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기대하면서 여전히 좀 홀딩 관점 이어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까지 5종목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셨는데 먼저 8572번님께서 요즘 핫한 종목이죠. 코스닥 4위 시총까지 올라온 신라젠 41,200원에 30% 지금 매수를 하셨나봐요. 지금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사신 것 같은데 목표 수익률 얼마로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한 10%는 수익률이 나신 것 같거든요, 김진석 소장님. 네, 그렇죠. 지금 신라젠 상당히 좀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자, 이런 종목에 있어서 목표가를 말씀드린다. 상당히 좀 저 개인적으로도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런 퀘스천 마크가 일단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신라젠이 상승하게 된 그 몇 가지 좀 이렇게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지난 5월달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5월 9일이죠.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봤는데요.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월 9일날 신라젠이 미 바이오벤처와 신장암 치료제 공동 개발이라고 지금 한 2개, 3개 계속 나왔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바이오 제약사죠. 리제네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코드가 보면 블룸버그에서도 REGN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 5월 9일날 리제네론과 신장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 협약 체결했다. 이런 소식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급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기업의 이 모습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자, REGN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입력해 봤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난 5월달 어떻게 보면 5월달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신라젠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그런 소식 이후에 주당 이 당시에 주당 360달러, 312달러에서 6월달에는 543달러까지 갔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상, 1상, 2상, 3상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팩트 속에서 미국 증시 가운데서는 그 레네전 이런 주가가 상당히 약 2달 정도 급등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했고요. 자, 그렇다면 신라젠의 주가를 보시면서 자, 미국의 같이 5월달 소위 협약을 맺은 이 주가는 상당히 하락했는데 한국 종목 가운데서 신라젠의 리뷰를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데요. 2016년 10월달 이 종목이 들어왔을 때 이때 15,000 공모가에 이제 들어온 것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5월달 이후에 정확하게는 5월 8일 9일 5월 9일이죠. 5월 9일 날 미국 레네지온과 계약 이후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급등한 이후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어저께는 CJ E&M에서 밀려서 시가총액 코스닥 5위, 이제는 다시 4위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종목에 대한 판단은 결국 증권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증권사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무엇을 보고 있죠? 자, 수급을 있겠지만 일단 리포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 4위 종목이 됐다? 그럼 결국 증권사에서 소위 인하우스 즉 하우스 비율로 신라젠의 목표가가 얼마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 이런 의미가 보면 결국 바이오나 이렇게 제약 관련 애널리스트들이 신라젠의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작년 12월 달에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된 주가가 시가총액이 지금 약 3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증권사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시청자 여러분께 사셨던 그 가격이 있어서 얼마나 더 올랐까요? 그런 말씀 못 드리더라도 미국에 있는 기업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린 리제네론이란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가 결국 페이퍼를 내놓지 못했다는 거 보면 지금의 주가 예상보다 고평가라는 이런 상투적인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4394번님의 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케미칼이고요. 35,100원의 비중은 20%로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한화케미칼 그 매수한 가격을 보니까 신고가를 거의 달성을 할 때 따라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흔히 불타기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잘 사셨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 일단 화학주로 분류되어 있으면서도 태양광주로도 분류가 되죠. 근데 지금 화학이든 태양광이든 업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화학주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LG화학도 마찬가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지금 하반 경기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경기도 이제 조금씩은 회복되는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 업황은 하반기까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태양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도 괜찮습니다. 태양광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OCI 시장을 선도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필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까지 갖고 있는 한화케미칼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은 어떤 이유에도 팔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고가를 간다는 건 매물대가 없다는 겁니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작은 매수에도 쭉쭉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홀딩이고요. 굳이 가격 전략을 잡는다면 1차적인 목표가 한 42,000원 정도 그리고 익절가를 한 36,500원 정도 요 정도 잡고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수익을 보신 상황이고 계속해서 신고가 내고 있는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하시고 4만 원대까지 보셔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들어볼 텐데 어떤 이번에 테마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 투신권이 상당히 공격적인 수익 매수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어저께 투신권이 매수했던 종목들, 결국 투신권이 매수한다면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 중심에 매수하기 때문에 어저께 투신권이 매수했던 종목들 좀 따라하기 관점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물산이 어저께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실은 어저께 삼성물산이 급등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어저께 상당히 급등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상당히 1위 종목인데 이런 종목의 주가가 어저께 3% 전후로 상승했다는 거 보면 여전히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어제 급등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분이 있는 삼성물산이 상승했다 이렇게 좀 말씀 들어보는 것이 좀 맞겠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지 삼성전자 2차 견제 주가 소폭이 밀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삼성물산이 1,500원 정도 하락한 13만 5천원대 모습을 보고 있고요. 다만 삼성물산은 어저께 실은 연기금만 순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삼성물산을 매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 급등에 있어서 일정 부분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그 삼성물산 관련돼서 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NH투자증권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쪽으로 수수료를 좀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은 시각에 따라서는 제살 깎아먹기라는 평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키움증권 소위 그나마 그 상당히 수수료가 적었던 그런 증권사보다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증권사 업종 내에서 시가총액 1위 달리고 있는 이렇게 NH투자증권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런 특징인 것 같고요. 따라서 어저께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 그 가운데서 투자권의 순매수 기본 팩트는 어저께 삼성전자 급등했기 때문에 주가 상승했고요. 따라서 이것이 이후에 결국 증시가 상승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와 기관과 투신들은 일단 NH투자증권을 매수했다. 즉 증권사 가운데서 인덱스 관점으로 이 증권사의 어떤 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넵튠인데요.
실은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게임의 우리가 업종이라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시작 현재 넵튠이 지금 주의 종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다만 최근 들어서 50일 신고가 갱신 가운데서 오늘은 약 1350원대 약세 그리고 18,650원대 약세가 이 시각 좀 기록되어 있다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수급 의미 가운데서 매매를 좀 보이면 좋겠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난 3개월 전에는 이 종목이 평균적으로 4개월 전에는 하루에 매도량이 40만 유주, 30만 유주 그러다가 3개월 전에는 4개월 전보다 10배가 많죠. 4개월 전에는 46만 유주 그리고 3개월 전에는 40만 유주, 400만 유주 매도가 있었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상당히 매도 거래가 많았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았던 것은 두 가지로 보시면 좋겠죠. 주가가 밀릴 때는 그동안 상당히 매도 관점으로 우리가 어떤 거래량 보면 좋겠는데 지난 3개월 전에는 상한가 모습 그리고 전일에는 13.96% 상승 속에서 오늘 거래량은 지난 이틀간 급등에 있어서 소화 과정으로서 매도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자, 투신권은 소화 과정의 매도보다도 이럴 때 더 공격적인 수익 매수하는 가장 관점으로 지난 3개월 전에 상한가 속에서 투신권은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마트의 리뷰인데요. 자, 이마트 기본적으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와 있죠? 롯데마트보다 먼저 선점해서 일단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롯데쇼핑도 고민과 그리고 이마트의 고민이 같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가겠다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과연 얼마 가격에 청산하고 나갈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메리츠에서는 목표가를 25만 원대는 29만 원 올려놨지만 헤드라인에 그 페이퍼의 기본적인 내용 가운데서 과연 얼마 받고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퀘스천 마크가 있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가 투신권에 매수했다는 것은 어쨌든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 탈출했다 그런 어떤 일단 단기적인 이벤트 가운데서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잘했다 그런 관점으로 투신권에서는 전일 매수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솔케미칼인데요. 자, 한솔케미칼 최근 들어 증권사의 목표가가 비슷합니다. 제가 증권사 목표가 비슷하다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솔케미칼도 이베스트, KB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이 목표가를 95,000원에 정확하게 제시해놨습니다. 결국 그 3분기 그 실적을 비롯해서 모든 데이터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강조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한솔케미칼의 주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반작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증권사 그건데 투신권에 매수했던 기본 팩트는 투신권이 매수할 때 본인들이 소위 바이사이드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와가지고 한솔케미칼이 이런 관점을 했기 때문에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그런 파탄이 있다는 것을 보면 전일 투신권의 매수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베스트 그리고 삼성증권 또한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찾아가서 이래서 이 종목이 9만 원 쪽까지 갈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전일 투신권에서 매수했다라고 추정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물산 전일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이마트 한솔케미칼까지 투신권에서 주로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들 위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 연결해서 이번에는 어떤 종목 상세히 들어볼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NHN엔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엔터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조정 없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장기 이동 평균선도 상방 돌파를 해내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NHN 코미코의 웹툰 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게임의 성과 그리고 간편 결제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가 그 커피 전문점인 폴바셋의 페이코 간편결제 서비스 적용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폴바셋은 이제 전국에 그렇게 점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커피숍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커피숍에 이 간편결제인 페이코를 적용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NHN엔터가 간편결제 페이코에 대한 그런 협력 업체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제휴를 통해서 폴바스에서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편결제 시장은 어찌되었든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고 10월 초에는 상당히 긴 연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간편결제 쇼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지실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좀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반등하면서 예전에 하락했던 부분을 다 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상승
상승하는 부분은 이제 성장 동력에 의한 상승, 저가 매수에 의한 상승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8만 원까지 일단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조정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타이밍도 나오지 않죠. 현재 시점에서 수익 누리시면서 보유하시면 좋겠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최근에 편입한 푸른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푸른기술이 장중에 한 7% 급등까지 갔었는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위에서 좀 매물대 맞으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급등했을 때 매도를 했다면 빨리 다시 매수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제 보유를 이어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자동화기기 관련 업체고요. 최근에 그 무인 결제 시스템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그 최저임금이 한 16% 정도 두 자릿수대로 인상이 돼요. 근데 그 가게에 적용하는 무인기, 그러니까 소상공인 업체에서 도입하는 무인 결제기가 배당 가격이 평균 한 50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그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를 1년 고용하는 그 비용 대비 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요즘에 보시면은 분식점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결제기 도입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무인 결제기 시장이 이제부터 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은행의 오프라인 무인기기 도입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충분하고, 거기다가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바닥권의 반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추가 반등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이 보시면은 윗꼬리를 조금 자주 다는 종목이에요. 제가 윗꼬리를 자주 다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매매를 하실 때 급등하면 일단은 매도를 해라. 그렇다면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시점이라면 주가가 눌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눌릴 때 밑에서 다시 사라.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푸른기술도 오늘 같은 경우 급등해서 고점 매도하고 윗꼬리 달 때 이제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약간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 약간 트레이딩이 필요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다시 한번 급등 기다리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TNG 보겠습니다. 국내 담배 업체입니다. 국내 담배 판매 거의 독점적인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자담배 우려에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이 이제 해외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KTNG가 한국에서 담배 파는 매출이 많다. 물론 많습니다. 가장 많지만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초담배에 대한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KTNG가 예전에는 그 내수 기업으로 분류가 됐다면 최근에는 내수와 그 수출을 균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방어주에 대한 성격이 약간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견조하게 호실적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흡연율이 견조하다는 부분, 연초담배에 대한 판매가 빠르게 꺾이거나 하는 모습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KTNG의 매력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밑꼬리를 달고 그래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10만 원대에서는 하반 경직성을 확보하고 버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KTNG 홀딩하고 가셔도 괜찮겠고요. 연말에 그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주 중에서 이제 여행주 1등 업체죠. 하나투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 여행사고요. 2위할 점유율을 벌리고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도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부진했던 시내 면세점도 적자를 줄이면서 전체적인 실적 개선에 어느 정도는 그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투어를 보는 가장 큰 관점은 결국은 다음 달 초에 연휴예요. 10월 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10월 이번 달 말부터죠. 이번 달 말부터 10월달 이제 초중순 정도까지 10일간의 연휴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9월 12일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서 한번 빠르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다시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위치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드리자면 유럽 지역에 대한 장거리 여행 수요 증가입니다. 장거리 여행은 아무래도 단거리 여행보다는 체류 기간도 길고 비행값도 비싸고 여행 비용도 그만큼 비싸요. 그래서 하나투어의 패키지 여행 상품 판매에 대한 평균 판매 단가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역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S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는 삼성 계열의 IT 서비스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IT 서비스 자체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도입 그런 기업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삼성 SDS에 대한 그 관련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각 대기업의 인공지능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도 삼성 SDS에는 성장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무거운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저점에서 들어 올리는 모양새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하면서 시세를 누리셔도 괜찮겠다. 좀 편안한 관점에서 보유하시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까지 편안한 관점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상담이 또 들어와 있을 텐데요.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381번님께서 강원랜드 37,100원에 10% 비중 42,000원까지 다시 갈까요 하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보다도 꽤 많이 내려왔네요. 오늘 낙폭이 좀 있어서 34,800원대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랜드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네. 채용 관련돼서 정말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네. 결국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공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게 청탁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참 강원랜드가 참 복잡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 팩트가 최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요. 2012년, 2013년 과거의 얘기고 2014년 이후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대표에서 오고 나서 과거를 터는 즉 빅 배수 관점으로 과거를 좀 털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2014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좀 기사를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이슈 이후에 결국 어떻게 판단할까지는 결국 외국인들 어떤 매매 패턴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잠깐 이 강원랜드가 우리가 죄악주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죄악주에 대해서 논리는 좀 부족하지만 일단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강원랜드가 부정적인 노이즈가 많았는데요. 자, 연기금은 이것을 아직까지 매수 매도라기보다 눈에 띄는 것들의 8월 초까지는 외국 그 연기금이 순매수가 좀 많이 있었고요. 다만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런저런 노이즈 가운데서 연기금이 매도가 소폭이나 눈에 띄겠다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9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은 매도보다 매수가 많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기간은 매수 매도 엇갈린 가운데서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트렌드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다 보겠습니다. 또 강원랜드를 넘어서 우리가 죄악주 가운데 KTNG 있는데요. 자, KTNG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강원랜드 매도보다 예상보다 KTNG에 대해 매도가 커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월달 이후에 KTNG 관련돼서 외국계가 매도가 더 커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기관 그리고 연기금의 소폭이나 순매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KTNG 관련돼서 외국계는 매도를 좀 보고 있는 부정적 코멘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라다이스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한 패턴인데요. 다만 파라다이스 관련돼서는 수급 주체가 아직까지 방향성을 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 9월달에 외국계가 매도가 있지만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한 연기금도 9월달에는 과연 어떤 방향을 정할지 아직까지 판단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관들도 9월달 이후에는 매도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매도세를 보이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강원랜드 돌아가면 최근의 이슈가 결국 최근의 패턴이 아니고요. 과거 2012년, 2023년의 패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매 패턴을 보면 8월달 이후에 저점 8월달에 단기적 고점 이후에 최근 들어서 외국 연기금의 어떤 매도 속에서 단기적인 저점을 채우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죄악주 가운데서 강원랜드는 그다지 매도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강원랜드 체크해봤고요. 자, 이제 1931번님의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고요. 256,850원.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신 것 같습니다. 20% 비중이고 추가 매수 가능하냐 여쭤보셨는데 이 종목 역시 사신 가격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앞서 이제 제약주나 바이오주는 웬만하면 좀 홀딩하고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한양행 약간
약간 예외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약과 바이오주가 가는 와중에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기대가 다른 종목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종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는 것도 조금 문제입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지금 웬만하면 한 22만대를 크게 붕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를 매수를 하려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지금 수준에서 약간 제한적인 등락이면서 지루한 횡보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지금 손실폭이 크시기 때문에 빠르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고 싶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자금이 묶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보유 물량을 계속 좀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한 23만 원 위로 주가가 올라올 때 그때 가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를 낮춰서 쉽게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이제 23만 원을 돌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빠른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물량을 보유를 하시고요. 23만 원이라는 것은 전 고점입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좀 빠져나오는 시기를 좀 빠르게 당길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보유 물량만 조금 가져가는 관점으로 추가 매수는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가지고 계신 물량을 23만 원대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그리고 오현진 팀장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3시 26분 1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예상치 기어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지수 2416.08포인트 마감 예상이 됩니다. 2포인트 정도 낙폭이고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0.09% 하락. 정말 말 그대로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거래소 시장입니다. 일중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2420 하락 폭은 2412포인트, 위아래 8포인트밖에 되지 않고요. 온종일 이 정도 지수 박스권 안에서 움직입니다. 딱 중간이 2416포인트에 장이 마감될 것으로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1636억 원 개인 순매수. 외국인이 어제는 어제는 꽤 많이 샀었는데 오늘은 또 대량 매도가 나옵니다. 1830억 원 정도나 외국인이 팔고요. 기관은 매도 물량을 좀 줄였네요. 252억 원 파는데 그 가운데 금융투자와 투시는 388억 원, 284억 원 각각 삽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오히려 113억 원 팔면서 기관의 매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하고 있긴 한데 워낙에 전일의 상승폭이 컸고요. 오늘도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60만 원 지켜주고요. 79,000원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14만 원대 회복하면서 2.55%나 올라갑니다. 포스코 역시 중국발 호재가 좀 나온 상황이죠. 32만 3천 원 정도의 지금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LG화학 강구합권이고요. 한국전력 오늘 낙폭이 여전합니다. 4200원, 4만원 진짜 위태위태해 보이네요. 삼성물산 어제 8%, 7%, 6%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1% 정도 조정이 좀 나오고요. 네이버, 신한지주 역시 1%대에 각각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74포인트대 거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0.15% 소폭 마감이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역시 676포인트, 고점 저점 670포인트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폭씩 올라와서 674포인트까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992억 원 개인 좀 많이 사네요. 외국인은 245억 원 팔고요. 기관도 595억 원 파는데 기관은 금융투자와 투신 모두 팔고 연기금만이 141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장 볼 텐데 셀트리온이 오늘도 상승합니다. 하락장에서도 셀트리온을 견조한 모습 보이면서 14만 원대까지 400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모처럼 20%대 낙폭 좀 큰 낙폭이 보이고요. 메디톡스 소폭 하락, 신라젠이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현재 4%대 상승 가져갑니다. CJENM이 79,300원, 100원 소폭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젤 0.99% 상승, 로엔도 88,000원대까지 바짝 붙네요. 포스코 캠텍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 다시금 날개를 펴고 있는데 포스코 캠텍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역시나 강해지면서 33,000원대까지 회복합니다. 코미팜도 35,7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전일 7, 8%의 낙폭이 기록됐던 바이로메드가 오늘 모두 다는 아니지만 3%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12만원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마감지수 체결 확인하기 전에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오늘장은 굉장히 눈치 보기가 강했죠. 네, 오늘은 유가지구 시장도 고가 저가 밴드가 약 10포인트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오늘은 좀 이렇게 아직까지 관망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좀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급은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그 변동성이 적었습니다만 외국계는 어저께 2,210억 정도 순 매수, 오늘은 어제 매도량의 90% 되겠죠. 1,830억 정도 순 매도하기 있기 때문에 외국계가 하루 사이에 상당히 좀 변심이 좀 커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드릴 것 같습니다. 가장 의구심이 드는 것이 개인들의 패턴 인데요. 어제는 1,614억의 순 매도 보였습니다만 오늘은 1,636억의 순 매수했습니다. 자, 개인이 하루 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온탕과 냉탕을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저도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개인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번에 FOMC 회의 관련돼 가지고 결국 앨런 의장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일단 윗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런 또 확신이 있다는 어떤 판단 속에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개인들이 오늘이 1,600억 정도 순 매수했는데요. 자, 기관은 최근 들어서 어제와 오늘 순 매도 보이겠고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매수를 보였던 몇몇 그 기관의 어떤 그 섹터들이 예상보다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오늘이 기본적으로 화요일이지만 수목금 이번 주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 평가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특징적인 것들은 코스닥 시장으로 잠깐 넘어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신라젠이 코스닥 시장 4일 달리고 있습니다. CJ ENM이 코스닥 시장 5일 달리고 있고요. CJ ENM이 시총이 약 3조 715억, 그리고 신라젠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 달에 들어온 상당히 새내기 종목인데 아직까지 1년이 안 됐습니다만 CJ ENM을 넘어서서 시총 4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열풍처럼 다시 한번 바이오 열풍을 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바이오 열풍이 불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패턴들이 상당히 안정적이게 될 것 같은데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신라젠의 패턴들을 보면 수급의 의미가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수급의 의미 가운데서 신라젠이 어제도 개인의 비중이 97%고요. 따라서 시가총액 4위 종목 가운데서 개인 비중이 97%가 넘어서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신라젠이 이런 이벤트 속에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코스닥 시장 가운데서 셀트리온 또한 신라젠 또 휴젤 이런 몇몇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지만 신라젠이 4위까지 상승하기 이면에는 그만큼 개인의 비중이 많고 또한 기관은 어저께 기관은 어제 1.05% 또한 외국인들이 0.9%이기 때문에 개인을 넘어서 기관과 외국인이 비중이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신라젠이 상승했다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고요.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09% 내린 2416.05포인트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674.48포인트에 현재 마감이 되면서 0.2% 정도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90전 오른 1131원 50전에 현재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신 라이브 매매 타임의 본격적인 수익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들이 진성 TC 33.1%의 수익입니다. 매수일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 한 반년 정도 지났는데 수익률은 지금 괜찮게 나왔네요.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 케어젠 종목 지금 추천받은 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23.4%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의 NHN엔터 17.9% 수익입니다. 이달에 추천받았네요.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SN텍 14.5%의 수익, 매수일은 9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SN텍이 지금 잘 달리고 있는데 향후의 운영 방향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SN텍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공정 장비 업체가 소개를 좀 드렸었고, 올해부터 OLED 디스플레이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는 기회도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국면에 지금 맞은 가운데, 최근에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많이 몰려들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부분이 있고, 기술적 분석상 보았을 때도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 3월 중순 정도 가격대로 보았을 때는 한 7,650원대가 전 고점 부분이었는데, 오늘 장중 한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 고점을 좀 뚫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약간 조금 시장 전체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개별 종목에서는 상승을 가려고 했었지만 약간 밀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 200일 이동 평균선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좀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지키려는 부분이 반드시 나타났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이슈 이것이 좀 제거된다고 보았을 땐 추가적으로 추적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강력 홀딩을 할 지금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신규 매수짐을 원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는 그 비교적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약간의 상승이 많았었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실현을 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조정이 오면 그때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가격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 7,500원에서 7,700원 정도 조정 구간에서 신규 매수 진입도 분명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N텍의 향후 대응 방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일정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일정 보셨습니다. 보시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오늘 내일,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 열리는 FOMC 회의입니다. 이 부분 한번 언급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월가 시각을 말씀드려보겠죠. 아시는 것처럼 이번 3월 달에,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원래는 올해 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어쩌면 9월 달은 아닌 것 같고요. 빠르면은 이제 12월 달에는 한 번은 기준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좀 이슈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기준금리에 관련돼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잠깐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롱텀 2016년 7월부터 롱텀을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다기보다 보합의 모습을 끝났다 보겠고요. 자, 6월 달에도 기준금리가 하고 나서 주가가 좀 별 변동이 없었다가 9월달로 인상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9월달 이후에 미국의 지수가 올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 신고가를 갔는데 이것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겨냥한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번에 9월달에 기준금리 인상 쪽은 아니다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 9월 달에 최근 들어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아신 것처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합니다만 허리케인 하비 그리고 어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그나마 좋아졌다 이런 어떤 예상보다 상대적인 기대감 속에서 미국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런 의미죠. 결국 달러의 가치인데 2016년 12월 달에는 103선에서 최근 들어서는 약 91선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본다면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부정적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를 비롯해서 몇몇 어떤 종목들 리뷰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애플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10 이후에 미국 9월달 이후에 애플의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리고 합의, 어마 이런 어떤 허리케인의 충격에서 소폭이나마 해소되고 있다 이런 관점이 기본적으로 월가의 관점이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골드만삭스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올 한해 들어 상당히 급등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9월달 이후에 장중 저점 이후에 주당 227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골드만삭스가 상승한 이유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2016년도 결국 2017년도 이제 4분기 때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을 보면 결국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금융주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겠고요. 정리하면 오늘 내일 미국 FOMC 때 이번의 결과는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지만 과연 제니 앨런 의장이 앞으로 얼마나 9월달이 될지 아니면 12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 될지 몰라도 그 당시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마지막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